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전역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시진핑 주석 퇴진 구호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현지 연결해서 시위 양상 및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화 상하이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그 시위가 상하이에서부터 먼저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시 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사실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는 외신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확한 인원수는 파악이 되고 있지 않지만 베이징, 정저우, 상하이 등 16개 도시에서 산발적으로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대만과 홍콩 등 해외에서도 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까지 시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공안이 네. 출동해서 시위대를 강제 해산했다고 하던데 혹시 상황이 네. 전해진 게 있습니까? 이거 역시 외신을 통해서만 전해지고 있는데요. 주요 외신과 소셜미디어에 따르면 어제 밤 10시쯤에 베이징 도심에서 시민들이 모여 아무런 구호도 적지 않은 A4 용지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지난 24일 신장 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중국 정부의 고강도 봉쇄 정책인 이른바 코로나 제로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진핑 국가주석과 공산당 정권 퇴진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백지 시위를 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시위대가 피켓이나 이런 거 안 들고 백지를 들고 시위를 합니까? 네,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이 백지를 든 이유는 중국 정부의 검열에 저항한다는 의미로 2020년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 때도 백지 시위가 열린 바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 우리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대변하기에 왔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차량들은 경적을 울리면서 시위를 지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피로감 느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누적됐던 불만이 터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요. 지금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만들을 얘기합니까? 지금 상하이의 경우에는 최근에 그 인민대회 끝나고 새로운 정책이 발표됐지만 사람들은 모두 기대했어요. 이게 좀 완화된 것이 아닌가 기대했는데, 하지만 정책과는 달리 일부 주민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엄격한 봉쇄 규정을 적용해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밀접 접촉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아파트 동 전체를 봉쇄하고 있어서 출근은 물론 학교도 못 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불안하고 긴장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위 소식을 외신을 통해서 접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상해에서 시작된 시위가 수도 베이징으로까지 갔고, 뭐 지금 중국 전역에 한 50여 개 대학에서 백지 시위가 벌어졌다.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데 이 자발적으로 시위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SNS나 외신을 통해서 소식을 접해가지고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알려지지 않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셜미디어 자체로는 이런 내용을 아예 제재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각자 이 청소년들 연대로 이렇게 아름아름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이런 단체 이런 건 알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다 언론을 통제하고 SNS까지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참 시위 소식도 중국 내부에서 오히려 잘 모르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자, 앞으로 시위가 더 격화되거나 이러면은 중국 공안에서 물리적으로 뭐랄까요, 시위를 강제 진압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있을까요?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같은 경우에 영국 BBC 기자 같은 경우에도 강제로 연행돼서 또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벌어지는 곳에서만 알 수 있지 공개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경화 상하이 통신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위 또 언제까지 계속될지, 또 이번 시위가 시진핑 집권 상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에서 이렇게 이른바 정치고까지 등장하는 시위가 언제 열렸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교수님이 이번 시위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이렇게 전국적인 규모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아마 89년도 6.4 천안문 이후에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네. 그때도 상당히 과격한 시위가 있었고 그것을 또 무력 진압을 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상황을 보게 되면은 코로나 상황에 대한 일단은 인민들의 어떤 반감 그리고 배신감 같은 것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이 실효적인 어떤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지금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시위에 대학생들도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예. 또 이런 제로 코로나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라는 점도 이런 시위를 촉발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진핑하고 공산당 퇴진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곤 있는데 지금 그 골목길이나 이런데 공안이 다 깔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되고 있잖아요. 베이징 시위 같은 경우에는 시위가 열리려고 했다가 열리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추가로 시위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추가적인 시위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합니다. 다만 그러한 시위의 규모라든지 어떤 행태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낙관적이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어제 오늘부터 시행된 정책 중에 하나가 대학생들은 조기 방학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그 구정이 1월 말쯤에 있게 되는데요. 예. 아마 1월 초쯤 되면은 학생들은 모두 귀가를 해야 되는, 귀향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시위를 진압하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무력에 대한 시위 압박, 진압의 어떤 강도가 더욱더 강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안 당국에서 장갑차 등을 통해 가지고선 사회에 대한 어떤 순찰이라든지 관리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위의 어떤 범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겠지만 그 규모는 사실 좀 힘들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 공권력에 저항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 시위가 촉발됐던 계기가 신장 위구르에서 발생했던 화재잖아요. 네. 거기에 또 같은 위구르인들이 모여 사는 상하이에서 먼저 또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그게 더 퍼지기 시작하는 상황인데, 신장 위구르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동안에 중국 정부의 반기를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탄압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네. 신장 위구르를 흔드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는 있을는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인들이 이러한 시위를 주도했다 그러면은 이런 독립 세력들의 어떤 획책한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위를 진압을 해야 되는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더 좋은 어떤 방안 혹은 더 좋은 어떤 구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은 위구르족이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방역 조치로 인해 가지고선 불필요한 사망 사고 그리고 불필요한 어떤 인재라든지 어떤 재산상의 피해가 지금 모든 중국 인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고요. 네. 특히 국제적으로 지금 행사가 열리고 있는 그 월드컵을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월드컵을 즐기고 열광하고 있는데 중국인들은 여전히 제로 코로나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백신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가장 먼저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라고 작년 9월에 선포까지 했는데 네. 그들의 상황은 지금까지도 좋아지지 않았다. 그럼 이것은 정부 정책의 실패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정부 정책의 실패 속에서 시진핑으로의 집권 이후에 어떤 그 권력 집중 현상이 더욱더 공고화되기 때문에 이런 불만들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이번 시위로 좀 국민들, 그러니까 중국민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가 보여진 거잖아요. 네, 방역 정책이 좀 완화되거나 아니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좀 느슨하게 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오늘 오후 3시에도 중국 당국에서 관련된 조치에 대해서 일련의 언론 방송, 언론을 통해 가지고선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동요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제로 코로나 방침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이것은 모두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백신이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고 백신의 접종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고령자에 대한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낮다. 또한 의료 체계가 붕괴됐고 그리고 2, 3주에 지속되는 격리 그리고 반복되는 PCR 검사로 인해 가지고선 피로감이 증가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황을 오히려 중국 정부에서는 풀어주기보다는 더 강력하게 끌고 가겠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사회적인 불안 요소를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정책 혹은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이렇게 봉쇄가 계속 이어지는 이런 정책들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장 중국 내부의 경제 상황도 지금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국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평가되고 있고 심지어 원래 올해는 5%의 성장을 약속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4분기에 들어서 가지고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마 5%의 성장은 불가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도 적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만 어떻게 소프트하게 이러한 상황을 국면을 전환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아마 중국 당국이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다지 녹록치 않다. 많은 사람들은 내년 3월에 양회를 기준으로 삼고 그걸 기점으로 이제 완화가 될 것이라고 보지만 네. 제 생각은 반드시 그렇진 않다. 사회적인 어떤 요소들이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판단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민심이나 코로나 상황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 모두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 가지고선 이것을 극복하기가 지금 상황은 매우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시위 참여자 가운데 젊은 세대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 젊은 세대가 뭐 이른바 시진핑 타도 중국 공산당 뭐 퇴진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체제 불안으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공권력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영향력이 상당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에 대한 불만이 있긴 하지만 이것을 정책 당국에 미루는 과정에서 주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주도 세력도 있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많은 인적 피해가 공산당으로부터 혹은 중국 정부로부터 미연에 방지된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통제된다라는 것을 중국 정부가 증명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은 언제 어디서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큰 딜레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미국의 대중 견제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미국 백악관에서도 입장을 냈고 뭐 영국이라든가 지금 선진국들이 계속 지금 이번 평화 시위를 보장하라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사회 압력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네, 아무래도 뭐 언론 통제가 가능한 국가니까요. 외부에서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중국까지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전파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중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오늘 그 2주치의 식량을 비축할 것을 공고를 하는 그런 발표문을 냈습니다.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물론 자국민에 대한 어떤 안전 조치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은 중국인들에 대한 위기감의 어떤 상황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정책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양국 간의 어떤 첨예한 대립이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건 국제관계 속에서 풀어나갈 문제지 중국 국내의 문제인 지금 상황으로는 이것을 해석하기는 좀 과도한 것이 아니겠는가. 오히려 중국 정부가 지금 이 상황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